자, 다음은 흡수 설량률인데요. 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보면은 방사성 물질이 있고 여기에서 나온 방사선의 개수를 플루언스율, 입자 플루언스율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했고 이걸 다시 에너지를 곱해서 에너지 플루언스율로 환산을 했고 다시 얘를 사람 바로 앞에서의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로 환산을 했다가 이걸 다시 전자의 개수를 통과해서 전자의 개수를 계산해서 다시 쿨롱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쿨롱으로 계산된 값이 조사설량인데 지금까지 계산한 건 결국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방사선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바로 앞에 있는 공기, 이 공기에게 얼마나 많은 쿨롱, 전하량을 에너지를 전달했나, 이 에너지를 쿨롱 단위로 전하량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바로 앞에 있는 공기까지 전달의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공기가 아니라 이 공기 대신 인간이 있을 때 이 인간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 흡수 설량률의 정의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흡수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 이게 흡수 설량률의 정의입니다. 흡수 설량률의 정의는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가 맞지만 방사선 장애방어 입장에서 이 물질이 책상이든 강아지든 핸드폰이든 이런 상황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장애방어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오직 인간인 경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적어도 방사선 장애방어에서는 이 흡수설량의 정의가 이 공기 대신 인간 바로 앞 공기 대신 여기에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를 흡수설량이라고 하지만 장애방어에서는 이 물질이 인간인 경우, 즉 지금까지 인간 바로 앞 공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했다면 이 공기 대신 인간이 있을 경우 인간이 흡수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는 게 흡수설량률을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흡수설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것도 단순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이 앞에 공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사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방사선의 에너지가 100이었을 경우 공기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한 10 정도 흡수를 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재질이 좀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좀 달라서 12를 흡수하더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계산한 값, 즉 지금까지 이 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거쳐서 조사설량까지 계산한 이 과정에서 구한 에너지가 만약에 10이라면 이 공기 대신 인간이 있을 경우에는 11일 테니 계산값에 1.1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이 공기일 때 흡수하는 비율과 인간일 때 흡수하는 비율, 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만 구해서 이 조사설량에 곱해줘 버리면 흡수설량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방법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을 보시면은, 자, 인간이 흡수한 이 11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직접 측정한 값이 10이었는데 인간과 공기의 비율이 이렇게 1.1배 차이가 나더라. 즉 공기는 15를 흡수할 때 인간은 11을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주면 이렇게 인간이 흡수한 11이 나온다 라는 이론입니다.
즉 설명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흡수 전량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가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인간 물질이 흡수하는 흡수량, 이거의 비율을 곱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이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전량은 측정값, 즉 전리함으로 측정해서 공기가 흡수한 그 측정값에다가 공기보다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이 흡수하는지 이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 그림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게 쉽습니다. 물론 문제풀이에서는 보통 단위가 렌트겐 단위, 즉 이 SI 단위가 아닌 렌트겐 단위와 SI 단위인 쿨롱 퍼 킬로그램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방법이 바로 이 공식을 설명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흡수 전량은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공기가 흡수하는 비율과 인간이 흡수하는 비율, 이 비율을 단순히 측정값에 곱해줬다 라는 걸로 끝입니다. 여기에 0.877이 있는 이유는 얘가 이 주어진 이 x, 즉 측정값이 렌트겐 단위이기 때문에 이 렌트겐 값을 이 SI 단위로 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곱하는 변환 상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주어진 값이 SI 단위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건, 그냥 이 렌트겐이 2.58 곱하기 10의 4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렌트겐으로 환산한 다음에 똑같은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책에서 사실은 이 두 개를 구별해서 각각 다른 공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 공식은 안 외우는 게 좋다. 이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로 접근해서 이 공식을 이해하지 않은 주의이기 때문에 이 한 개의 공식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 한 개 빼먹은 게 흡수 전량률의 단위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앞 페이지부터 얘기할 때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너지에 대한 단위를 에너지에 대한 단위를 전자볼트 혹은 메가전자볼트 이런 단위를 사용했는데, 흡수 전량률부터는 에너지 단위를 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게 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왜 줄로 바뀌었냐, 이 줄이 SI 단위이기 때문에 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초 대신 아우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흡수 전량률부터는 단위 시간이 아우어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줄 퍼 킬로그램이라는 이 단위가 흡수 전량만을 위한 특수 단위 그레이를 주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SI 유닛을 쓰면은 당연히 줄 퍼 킬로그램, 이게 단위 시간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워낙 흡수 전량 단위는 자주 쓰다 보니 줄 퍼 킬로그램을 쓰는 것조차 귀찮으니 그냥 특수석에 그레이라는 단위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사실은 줄 퍼 킬로그램을 계산하다가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레이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진행된 건 방사선이 있고, 여기에서 방사능을 알고 있고,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 거리를 가지고 입자 플루언스와 에너지 플루언스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흡수한 에너지를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 바로 앞 공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만들어진 전자의 개수 그리고 쿨롱을 변환을 해서 이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리고 얘를 다시 인간이 흡수한 에너지로 바꿔준다. 어떻게? 공기 대 인간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곱해줌으로써 여기를 조사설량이라고 하고 여기를 흡수설량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운 과정이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흡수설량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겁니다. 단, 여긴 또 뭐가 추가되느냐? 자, 이렇게 흡수설량률의 정의를 정하고 막상 사용해봤더니 0.1매부 이상의 감마선에서는 이 비율이 일정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자 이제 여기서 일단 0.1매부는 어떤 의미냐? 얘가 바로 100케브입니다. 100kV 전자볼트. 아마 병원에서 장비를 쓰신 분이면 익숙하겠지만 보통 60케브, 100케브, 120케브 뭐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의료나 산업 쪽에서 쓰는 일반적인 방사선의 에너지가 보통 100케브는 뭐 100케브 안팎 혹은 이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도 알파, 베타 뭐 중성자보다는 감마선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죠. 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방사선들은 이 공기 대 인간이 흡수하는 비율이 1.11로 거의 일정하더라. 즉 막상 이걸 건건히 계산해 봤더니 이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건건히 계산해 봤더니 이 부분에다가 1.11을 넣고 막상 계산해 봤더니 이 1.11 부분과 0.877이 곱해져 가지고 얼추 1에 근접하더라. 그래서 렌트겐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이 흡수설량률 단위가 그레이가 아니라 센치그레이일 경우에는 거의 맞더라. 그러니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에서, 즉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는 그냥 렌트겐 단위를 집어넣고 그냥 해도 거의 센치그레이로 되더라. 즉 렌트겐 단위와 센치그레이를 같이 봐도 되겠더라 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게. 센치그레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SI 단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터라는 단위가 있다고 볼게요. 이상하네. 미터 길이 단위입니다. 얘의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미리가 붙어서 미리미터로 표현하고 1000배 큰 건 1000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키로를 집어넣어서 킬로미터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SI 단위는 기본 단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접두어를 넣는 방법으로 1000분의 1 혹은 1000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SI 단위이기 때문에 뭐 미리 다음에는 마이크로 다음에는 나노, 그 다음에는 또 1000분의 1은 피코, 이런 식으로 점점 1000분의 1씩 작아지고요. 1000분의 1씩 커지는 건 키로 다음에 메가, 다음엔 기가, 다음엔 테라,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끼어드는 게 바로 이 1000분의 1 사이에 있는 100분의 1 단위입니다. 100분의 1 단위. 가장 익숙한 게 센티미터일 건데요. 센티미터는 1m의 100분의 1입니다. 즉 센치는 100분의 1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여기 센티그레이도 그레이의 100분의 1을 뜻하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레이가 센티그레이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 센티그레이라는 단위가 익숙치 않을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센티미터를 생각해서 100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1렌트겐은 1센티그레이와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같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1렌트겐은 0.01그레이와 같다고 본다. 혹은 10mg와 같다고 본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방사선 방호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푼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윗부분을 충실하게 따라서 푸는 것이 옳습니다.